지구계와 직권의 구조. 지구계는 지구를 이루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지구계의 구성 요소,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됩니다. 직권은요,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뜻하고요. 생명체 서식지 제공하고, 직권의 부피는 기권, 수권을 합친 부피보다 더 크고요. 대부분 고체 상태다. 다시 수권, 바다, 빙하, 지하수, 강, 호수, 지구에 있는 물을 뜻하고요.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빙하는 고체입니다. 고체지만 물이 얼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권에 해당되고요. 다음 지하수는요. 땅속에 흐르는 물이지만 이것도 역시 물이기 때문에 수권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수권은 지구상의 모든 물을 뜻한다. 기억해라. 기권, 지구를 둘러싼 대기, 여러 기체의 혼합입니다. 자,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기권이에요. 기상현상, 눈, 비, 구름 등이 나타납니다. 눈, 비, 구름 등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대륙권에서 일어나는데요. 자, 지구를 보면요. 이 지구 표면에 첫 번째 둘러싸고 있는 층이 대륙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이 성층권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층이 중간권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층이 외권입니다. 그 중에 지구 표면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이 층을 대륙권이라고 하고요. 이 대륙권에서 눈, 비, 구름 등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건 나중에 배울 테니까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생물권, 지구상의 모든 생물, 직권, 수권, 기권에 분포하고요. 외권은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태양, 달 등의 천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라는 건 시스템을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전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다. 묶음이다. 지구계, 생태계, 생물의 소화계, 배설계 등이 있다. 지구계 구성 요소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현상,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분출된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서 지구의 기온이 떨어집니다. 자,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 우리가 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죠, 그죠? 자, 그래서 햇빛을 가리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이건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에요. 우주의 물질이 대기로 들어와 빛을 내며 탄다. 이건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기권의 역할, 생명체가 호흡이나 광합성을 하는 데 필요한 기체를 제공하고요.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빛을 차단합니다. 주로 자, 외, 선을 차단하게 돼 있어요. 생명체가 살기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기권의 역할, 첫 번째 뭐죠? 호흡이나 광합성하는 데 기체를 제공하고, 두 번째 빛을 차단한다. 어떤 빛? 유해한 빛을 차단한다. 그 다음에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 유지한다. 기체 제공, 빛 차단, 온도 유지. 기억해 놓으세요. 직권의 구조, 지구 내부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사람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배를 갈라서 꺼내보는 방법이 있죠. 이걸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배를 통통통통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비어있으면 통통통 소리가 날 거고요. 물이 채워져 있으면 출렁출렁 소리가 날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일단 직접적인 방법은 시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이야. 지구가 있으면 직접 드르륵 하면서 땅을 파는 거예요. 다음 화산 분출물 조사. 자, 화산 분출물은 지구 내부 물질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의 응아를 조사해서 사람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화산 폭발시 나오는 지구 내부 물질을 조사하는 방법이고요. 직접적인 방법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조사 범위에 한계가 있고요. 전체 구조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자, 지구 총 깊이가 6,400km 정도 되는데 우리가 파고 들어간 건 기껏해야 11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중심부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간접적인 방법에는 지진파 분석, 운석 연구가 있어요. 지진파를 발생시켜서 지구 내부를 통과시키면서 지진파를 분석합니다. 운석 연구는요, 지구 내부 물질과 비슷한 물질인 운석을 연구하는 거야. 지구가 형성될 때 미처 지구에 충돌하지 못한 운석이 있어요. 이 운석은 초기 지구가 생성될 때 그대로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운석을 연구하면요, 지구 내부 물질과 유사한 물질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진파 분석은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진파 분석이다. 지진파 모든 방향을 전달됩니다. 우리가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탕탕탕 두들기면요, 자, 파동이 쭉 전파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에서요, 지진이 발생하면 이 지진이 쭉 지구를 통과하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모든 방향을 전달됩니다.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 지진파의 전달 속도가 달라져요.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 이걸 통해서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 층을 이루는 상태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층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고체면요,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만일 액체 성분이다, 그러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는 전파되지 않기도 해요. 자, 직권의 층상 구조는요,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층상 구조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쭉 P자자로 잘라보면요, 지각이 가장 바깥쪽 층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멘틀, 외핵, 내핵인데요. 멘틀이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려보면요, 지구가 있으면 지각은 굉장히 얇아요. 그 다음에 멘틀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다 멘틀이에요. 그 다음에 외핵, 내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은요, 5에서 35km, 그 다음에 멘틀은요, 2,900km까지 내려가고요.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은요, 5,100km까지 내려갑니다. 전체는 6,400km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지역번호 064, 전체가 6,400, 535, 2951 이렇게 외우세요. 자, 535, 2951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지각은 고체 상태고요. 멘틀도 고체 상태고요. 멘틀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외핵만 액체 상태예요. 중요합니다. 다시 외핵만 유일하게 액체 상태예요. 그 다음에 내핵은 고체 상태. 다음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여기를 우리가 모호면이라고 하고요. 자, 외핵과 멘틀의 경계면을 구텐베르크면,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을 레만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요, 뭐 그래? 뭐 그래? 이렇게 외워요. 모호면, 구텐베르크면, 레만면. 됐죠?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자, 우리가 수조에 물을 떠놓고요, 나무 토막을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그러면 나무 토막이 높게 올라간 것은 물속 깊숙이 잠겨 있고요. 나무 토막이 조금 올라간 것은 물속에 조금 잠겨 있어요. 마찬가지로 멘틀 위에 지금 지각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누는데요. 대륙 지각은 높이 솟구쳐 있으니까 깊숙이 내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조금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내려가 있어. 그래서 대륙 지각은 두께가 35km 정도, 해양 지각은 두께가 5km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각과 멘틀 사이 경계면을 우리가 모호면, 다른 말로 하면 모로비치치 불연성면이라고 합니다. 자,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요.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다. 화강암은 우리가 달이나 비석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얀색 암석에 점이 띵띵띵띵 박혀 있는 형태고요. 현무암은 제주도에 가면
검은 암석이 있어요. 구멍이 송송 뚫린 검은 암석이 있어. 이걸 현무암이라고 한다. 역시 외우셔야 돼요. 다음 직권.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깊숙이 들어갈수록 온도는 높아지고 밀도는 커집니다. 지각은 고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멘틀도 고체, 외핵만 유일하게 액체다. 기억해 놓으세요. 내핵은 고체. 지각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구의 겉부분으로 두께가 가장 얇다. 5에서 35km. 대륙지각은 35km 화강암질, 해양지각은 5km까지 현무암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멘틀은 두께가 가장 두껍고요. 지구 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해요. 지각보다 무거운 암석, 감남암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외핵은 철, 니켈로, 내핵도 철, 니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핵은 가장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일하게 액체 상태다. 모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입니다. 모로비치치가 발견했다고 해서 모로비치치 불연성 면이라고 해요. 지각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나타나는 깊이가 깊어집니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비교. 대륙지각은 약 35km 두껍죠. 해양지각은 5km.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현무암질로 구성되어 있다. 요 암석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지구 내부 구조 모형. 모형의 반지름을 16cm로 정하고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모형에서 각 층의 두께를 계산합니다. 지구 반지름이 6,400km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전체가 6,400입니다. 모형은 16cm예요. 그러면 모형은 여기가 16cm입니다. 그러면 각 층의 실제 두께 대 모형의 두께를 비례식으로 놓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의 두께가 x다. 여기의 두께가 y다. 이렇게 놓으면요. 6,400 대 16. 즉 지구 반지름 대 모형의 반지름은 x 대 y, x 대 y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표로부터 깊이, 지각은 35km까지, 그러니까 총 두께가 35입니다. 멘틀은요, 여기 멘틀이에요. 멘틀은 35에서 2900, 대략 2865km 정도 되고요. 외액은요, 2900에서 5100이니까 5100에서 2900 빼주면 됩니다. 2200. 내액은 5100에서 6400이니까 자, 1300km 정도 나와요. 그러면 모형의 두께와 대비해서 이 값을 구할 건데요. 한번 봅시다. 지각은 0에서 35km.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요 전체가 6,400이죠. 그리고 요 전체가 16입니다. 여기가 35니까 여기는 얼마일까? x1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6,400 대 16은 35 대 x 이런 식으로 비례식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자 멘틀의 총 두께는요 2865예요. 그러면 6,400 대 16은요 6,400 대 16은 2865 대 x2 여기죠. 여기 그래서 x2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외액의 총 두께는 2200이에요. 그러면 6400 대 16 그러면 2200 대 x3 이만큼 두께를 뜻하는 거죠. 내액은요 1300km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시 6400 대 16은요 1300 대 요 길이 즉 x4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지구는 기권, 외권, 생물권, 지권, 수권으로 구성됩니다. 이 서로 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구의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기권과 외권의 상호작용을 봅시다. 우주의 물질이 지구 내부로 들어와 빛을 내며 타는 유성이 관찰된다. 유성은 기권과 외권의 상호작용입니다.
다음, 기권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 기권의 기체를 이용해서 생물이 호흡이나 광합성을 한다. 이렇게 되면 기권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다음,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을 봅시다. 기권과 수권, 수권에서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태풍이 발생하기도 한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요. 바다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비가 내리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에요. 다음, 수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수권은 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물을 공급합니다. 다음,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직권은 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영양분을 공급한다.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화산이 폭발하면 이건 직권이죠. 대기로 방출된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서 지구의 기온이 낮아진다. 자, 이건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강물이나 파도가 지표의 모양을 변화시키고 직권의 물질을 이동시킨다. 자, 그러면 요 칸들이 비어져 있을 때 요 내용만 보고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권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 얘를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잘 기억해 놓고요.